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뭐 시세가 어쩌느니 뭐 무슨 코인이 어쩌느니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상 그런 거를 논하기에도 좀 애매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거는 뭐 뻔하게 아마 아시겠지만 일정 뭐 모두가 다 얘기하는 어떤 그 되게 많이 하락한다는 그 구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장세가 한동안 가다가 다시 조금 하락하다가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높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논한다는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봤을 때는 되게 웃길 수도 있거든요. 대중들은 벌벌 떨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건 그 오늘 영상에서는 뭐 미중 패권이라든가 그거에 관해서 제가 찾은 몇 가지 실질적인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팩트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지금 방향성이 이렇게 흘러가고 백두산 폭발이 어쩌네 이런 얘기가 또 뉴스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뉴스가 왜 나왔는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금융권에서 보면은 지금 계좌를 단일 계좌하고 플랫폼을 통합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뉴스를 몇 개를 뒤져서 딱 맞춰보니까, 퍼즐을 맞춰보니까 결국에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랑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제가 접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단기간에 걸친 시세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이너스가 많아요 지금 현재. 근데 뭐 그냥 이 구간을 잘 넘기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 안에 타서 그냥 간식을 팝콘을 씹으면서 차창 밖을 배가 떠나기 전에 쳐다보는 어떤 그런 형국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느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를 하나 왼쪽에 그리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거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이 사람이 교과서적인 내용이다 이게. 근데 이거를 공유하고 싶다라고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하트 표시라는 사람이 조금 약간 명망 있는 트레이더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건 10번 멘트 하면 그래도 한 3번 정도 틀리고 7번은 맞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보면은 지금 차트가 이렇다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5158불은 아니지만 지금 5058불이지만 근데 이렇다고 봤을 때 지금 구간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살짝 상승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분명한 거는. 근데 지금 상승 구간에 살짝 펼칠 시간이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러한 랠리가 오지 않을까. 교과서로 따졌을 때. 그래서 뭐 희망회로일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누군가가 던진 이제 트위터를 보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거는 개인의 판단이긴 하죠. 근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제 영상이 오늘은 그렇게 많이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짧게 만들 거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들을 해보세요. 얘가 뭐라고 떠드나 오늘은. 그래서 바이낸스는 보시면은 BCH SV를 딜 리스트 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5% 정도 하락이 많이 됐더라고요. 아침에 딱 보니까 저는 뭐 물론 예저녁에 팔긴 했지만 예전에 이 얘기 나오기 전부터 팔아가지고 무슨 코인을 사긴 했지만 어쨌든 뭐 마이너스 난 거로 따지면 그거 SV 들고 있던 거보단 헐 낫죠. 근데 어쨌건 좋지 않은 기분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 성공할 수는 없는 거니까 중요한 건. 근데 장투용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코인도 X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어쨌건 지금 보면은 저는 그림자 금융 세력이 됐든 지금 비트코인 업계를 주무르는 무슨 세력이 됐든 시장을 SR 플립으로 쥐락펴락 해서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 상황에서 해킹 사건을 던지는 거는 좀 마이너스 하방 압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레이그 라이트를 통해서 바지 사장을 통해서 SV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캐시를 또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뭘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항상 수작을 계속 부리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거기에 농락당하면 조금 우스운 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예요. 근데 이 사람도 뭐 방향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저께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어저께하고 동일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박스권 장세가 조금 오래 갈 거라고 이 사람은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보는 그 구간이 레인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4,700달러에서 5,400달러까지 와요. 이 사람은. 근데 이거를 박스권이라고 하긴 뭐예요. 근데
큰 흐름에서 보면 박스권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근데 만약에 다가오는 하락장, 그러니까 24일날 이전에 다가오는 하락장에서 4,723불대를 만약에 밑으로 하방을 급하게 깨면 4,400불까지는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떨어지는 게 4,400불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방금 전에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치적으로 보면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물고문을 해. 욕조에다 물을 해놓고 그럼 거기다가 사람 머리를 멱살을 잡고 거기다가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세 갖다 계속해서 이 박스권 장세로 만들어 놓고 올렸다 그린 칼라 보였다 붉은 칼라 보였다 이러면서 우리 같은 그냥 일반적인 초보적인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돈이 진짜 많지 않는 한 그냥 개미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설마 그 사람이 100억이 있다고 해도 개미다잖아요, 어차피. 예? 베리 실버트 같은 그런 사람이 큰 손이죠, 알고 보면.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냥 사람 진을 계속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똑같은 거야, 지금 장을 보면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피곤한 장을 계속 쳐다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피곤해, 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짝 그린 칼라 돌 거 같이 하면서 또 빠져. 예. 빠질 거 같이 하면서 또 올라. 이 구간이 점점 길어지면 사람이 지쳐버린다니까요. 예. 결국 물고문 하다가 너 비밀을 토로해, 말해. 예스야 노야 말하면 결국엔 포기하죠, 기부업. 제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저 손절하고 나갈게요. 라고 말하기를 얘네들은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건 그 구간을 잘 넘기셔야 되고, 예, 리플 차트예요. 그래서 리플 차트가 오랜만에 누군가 올렸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지금 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차트를 엄청 잘 그린다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트위터상에서 좀 어느 정도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들이 그렇게 몇몇 유튜버들보다는 차트를 좀 잘 보고 추세를 좀 약간 거시적으로 잘 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저는 참고를 잘 안 해요. 해외 유수의 이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서 예전서부터 했던 사람들, 이 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거를 주로 저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봤을 때 거의 지금이 리플이 거의 바닥 가격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6,474토시, 예, 그것도 더 밑으로 깼는데 6,410.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6,954토시까지는 향후 22일날 전까지, 20일날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들은 아마 더 많이 오르겠죠. 근데 어쨌건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예,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지 마시라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리플은 사라지진 않잖아요. 예, 거기에 마음의 위안을 삼으시면 저도 물론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지만 어쨌건 수익이 있어야,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 US 달러, 예, 페어된 어떤 그 차트예요. 근데 보시면은 2월 18일부터 있었던 그 구간 있죠? 2월 18일부터 4월이 되기 전에 있었던 그 패턴이 있어요. 차트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하나 보이죠? 파란색으로 줄 그어놓은 거. 이 패턴을 보시고, 이 패턴을 그대로 지금 현재 4월달 넘어서, 그러니까 5월이구나. 5월 13일, 10 며칠까지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17일인가? 오늘이 17일인가요?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대입을 딱 해보니까 거의 초반에는 거의 맞아. 근데 엄청난 하락, 엄청난 상승도 없었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다가 조금 하락을 할 것 같대요, 이 사람이 봤을 땐. 그래서 4,850불을 한번 찍고, 그 다음서부터는 쭉 횡보를 하면서 또 5,200불을 넘어. 그 다음에 결국에는 5월달 넘어서 5월 15일날까지 5,400불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추세를 그린 거는 지난번에 세력들이 그려놓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차트 패턴을
그대로 옮겨서 복사 붙이기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세력이란 사람들이 지금 이런 패턴, 이런 알고리즘의 패턴을 그릴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한번 대입도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폭락한다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더 많이 나온다면 저는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력들은 저는 그렇게 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트위터 상에, 그리고 유튜브 상에, 텔레그램, 카카오톡, 전 세계에 있는 모든 SNS 이런 거에 관해서 알고리즘 정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빅데이터 수집을 해. 누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트위터를 올렸는데 폭락한다. 뭐 덤핑이다, 버드다, 막 이런 걸 올려. 그럼 거기에 하트가 많이 축적이 돼. 그러면 그거를 또 빅데이터에 쌓여. 그리고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도 누군가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 근데 거기에 막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하트 표시 막 날리고 댓글도 엄청나게 막 달려. 그러면 그게 또 쌓여가지고 빅데이터로 또 수집이 될 거 아니에요. 구글 쪽에서. 그럼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누가 또 쓸 거 아니에요. 결론 도출할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해서. 앞으로 향후 한 달 동안 어떻게 그림을 그리자. 지들끼리 그런 결론 내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앉아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보지만 인간 지표를 보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김푸도 빠졌는데 톡방에도 조용해. 사람들 돈 번, 그리고 보면은 텔레그램에서도 그냥 조용해. 그러면 올라. 항상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가만히 그거를 뭐 주무시기 전에나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걸 항상 이렇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뉴스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보다. 저는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뉴스들을 쭉 보여드릴 건데 이건 국내 뉴스예요. 그래서 외신 뉴스도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업계가 불안해서 그런가? 근데 이거는 12월부터 앱 하나로 전 은행 계좌 출금 이체 가능. 핀테크 사업자 공동 결제망 사용. 그리고 결제 수수료가 40원에서 50원 낮아질 듯. 최종고 시너지 확대 방안 추진. 갑자기 은행에서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리고 작년서부터 앱 하나로 모든 거를 정리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올해 12월부터 이걸 하겠대요. 예, 은행 계좌를 전면적으로 통폐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은행권에 금융권에 있는 대다수의 어떤 그 직원들 있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됐든 본사에 있는 직원들이 됐든 지금보다 대규모로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융권의 대규모 파업도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핀테크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은행권에서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또 이거를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은행 공동결제 시스템 핀테크 사업자의 12월 개방. 예. 근데 이 뉴스를 제가 잘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6개 국내 은행 외에 2개의 인터넷 전문 은행도 내부 개발 및 전산 테스트를 거쳐 금융결제 API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9월부터 참가한다. 향후 실무 협의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추가적 참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라고 나오죠. 여기 인터넷 전문 은행도 껴있어요. 그 다음에 통폐합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은행 계좌 통폐합에서 선두로 치고 나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은행들을 흡수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기존에 이런 일이 전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하고도 일맥상통한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은행에서도 정맥 인식에 관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마케팅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은행 창구에 가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랑 같이 뭉뚱그려서 결론을 도출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쿠팡이 5년 누적 적자가 3조 원 계획된 적자 언제까지? 지난해 물류 인프라 2배 확대, 공격적 투자, 지금 뭐 새벽 배송이 어떠느니 이것저것 다 해. 근데 얘네들이 지금 쿠팡이 왜 이렇게 할까요? 보시면은 쿠팡에서 계속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2014년도에는 자기네 그 전국에 있는 각 도시에다 물류 캠퍼스를 이제 그 하나씩 세우거든요. 근데 수도권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각 지역에 있는 물류 캠퍼스가 거점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타사보다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새벽 배송이 됐든 뭐 신선 식품이 됐던. 2016년도에는 22만 1000평. 근데 2018년도에는 37만 평. 그러니까 2014년보다 4년 동안 10배나 더 많은 땅을 사들였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 그렇다고 쿠팡이 엄청나게 좋다, 우리 코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소뱅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우버하고 관련해서, 아니면은 뭐 지금 보시면은 티켓몬스터 배달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만히 쿠팡하고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자금의 회전이나 이런 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로보트나 자율주행차 이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믹스처해가지고 보시면 재미난 그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무슨 특정한 코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뭐 테라라든가 뭐 루나 코인인가? 예. 그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 범주는 분명히 아니고, 요즘에 보면은 뭐 화폐 개혁이 어쩌느니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떠돌아요. 그죠? 근데 1,000원이 1원으로 화폐 개혁 군불이 시계 놓고 찬반 팽배. 그래서 환율 4자리 OECD 선에 한국분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지금 좀 전에 보셨겠지만 은행 계좌에 관해서 통폐합하겠다는 얘기, 12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기랑 지금 한국도 화폐 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겠다는 얘기, 펼쳐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 북한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교류라든가 물적 자원의 교류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경제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상호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화폐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화폐 개혁을 이번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1년 이내에 하진 않죠. 예,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간이 걸리지 갑자기 하진 못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해외의 어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화폐 개혁이. 근데 어떻게 보면 통일 대비한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짝퉁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340억 챙긴 다단계 조직 적발, 3,800명 상대 범행. 그래서 대부분 전문 지식 없는 50에서 60대 여성.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범죄 흐름도 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 사업 설명회까지 열어. 이더리움보다 뛰어난 이더리움 1.2.0 버전의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다. 130만원에서 3,9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이내에 최소 10배에서 최대 1만 배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니까 이 멘트 보세요. 이 멘트를 유튜버 상에서도 누군가 날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어디 IEO나 ICO 하는데 갔어. 예를 들어서 뭐 밥을 얻어먹으러 갔어. 근데 거기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떠들어. 이런 얘기 떠드는 거는 의심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결국에는 의심을 하셔야 되고, 뭐 어디 거래소에 상장을 할 거래. 엄청난 거래소에 상장을 할 거래. 그것도 항상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저라면 안 해. 지금 암호화폐, 지금 잘 나가는 암호화폐들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다들 막 사려고 해서 하셨던 그런 암호화폐들 가격이 지금 똥값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비하면. 근데 차라리 저라면은 IEO, ICO 안 하고 차라리 그런 거 사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10원짜리가 100만원 되길 바라고 만원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기보다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안전한 거래소에, 예? 시총이 높은 거래소에, 볼륨량이 높은 거래소에 시총 높은 10위권 안에 있는 코인, 15위권 안에 있는 코인을 저라면 차라리 그냥 매수를 하겠어요. 예.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리는 사람들이 그거야. 경찰은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대부분은 가상화폐에 전문 지식이 없는 50에서 60대 여성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돈은 벌고 싶고. 이분들이 뭘 아시겠어? 이분들은 저는 욕할 생각이 없어요. 예. 사기꾼들이 문제지. 근데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항상 하고 싶은 말인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의 돈 괜히 꿀꺽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갈 것 같죠. 근데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지만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생돈을 누군가 탈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로소득이 됐든 하여튼 안 좋은 방법으로. 그러면 단언해서 말하는데, 본인이 무슨 교통사고가 크게 나건, 아니면 본인 부인이 갑자기 죽건,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시건, 아니면 자식이 갑자기 어떻게 큰 사고가 나 장애인이 되건,
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건 어쨌든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요. 이휘진 보세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돈 엄청나게 막 그랬죠. 근데 결국에는 자기네 부모님이 그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부모님이 안 좋게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예? 그게 그냥 원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다 원인이 있으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이 이게 뭐 제가 기독교 신자는 분명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공짜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사기 칠 놈도 조심하고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절대적으로 조심하시라는 거죠. 차라리 그러실 바에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시총에 1위부터 10위, 15위권 안에 있는 거 그런 코인들 위주. 그러니까 내가 특수하게 뭔가에 관해서 확신이 없는 한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로 봤을 때 그게 더 아마 수익률이 날 거예요. 그거를 홀딩하시는 게. 그래서 이거 그냥 노파심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실적 타고 슬금슬금 LG그룹주가 껑충 LG그룹주 전년과 반대로 연초 이후 가파른 상승세 1분기 LG전자가 호실적 다른 계열사도 실적 반등 예상. 그래서 LG그룹 주요 회사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급등은 아닌데 어쨌건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근데 제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LG가 누군가가 자금 주입을 하는 것 같다.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LG전자도 뭔가 방향성이 확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LG U+에서 막 이런저런 뭐 화웨이 장비 했다 뭐 어쩌저쩌고 욕이 많았어. 근데 결과를 보자는 거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라고. 어쨌든 루머는 루머일 뿐이고 안 좋은 얘기 디스하고 그런 거 제가 되게 단순한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람일 수 있는데 단순한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백두산이 분화 징후 폭발된 대홍수 덮칠 듯 이렇게 나오고 2000년대 초 지진 늘고 산도 부풀어 도로 등 마비 우려 남북 공동 연구 필요. 백두산이 최근 실제 화산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분화 때는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량의 1000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엄청난 공포심을 주장하는 거죠. 지금 나오는 게 여기 나오면.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해볼까요? 백두산이 분화하는 게 먼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불의고리가 진동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아니면은 미국 서부에 있는 그 LA 있는데 지진이 먼저 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부산이 있는데 그 한국으로 따졌을 때 경주나 포항의 지진이 먼저 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니면 일본의 지진이 먼저 어디에 먼저 그 파급력이 올 것 같으세요? 저는 백두산이 만약에 난다면 가장 늦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걸 가만히 보세요. 앞에 제목 보면은 위기를 되게 많이 심어줘. 사람 대중들한테. 폭발된 대홍수 덮칠 듯. 이거 뭐야? 야, 다 이 끝장이구나, 이거. 경제 파급력 엄청 나겠구나.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산도 부풀어 도로 등 마비 우려 남북 공동 연구 필요라는 걸 여기 붙였잖아요. 예. 얘네들이 이 기사를 내보냈을 때 여기다가 남북 공동 연구를 또 해놨잖아요. 살짝 올려놨잖아요. 왜 이 말을 여기다 붙였을까요? 예. 교류를 알게 모르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면으로 운동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지진이라든가 과학연구재단이라든가 이거서부터 계속해서 서로 교류를 일부러 그러니까 실핏줄을 계속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예. 겉에서 봤을 때는 계속 진전이 없는 것 같지. 예. 근데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 그래서 어쨌건 핵심은 남북 공동 연구 필요. 예. 제 눈에는 이 단어가 폭발된 대홍수 덮칠 듯보다 더 크게 보이는데. 예. 그래서 세력들이 그렇게 지금 슬금슬금 몰아가고 사람들은 약간 오버랩 돼서 살짝 묻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경제 포퓰리즘의 세계는 중앙은행 순환시대 정치권 공격에 시달리는 주요국 중앙은행들. 이번에 뭐 어떻게 보면 IMF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정치권 공격에 시달리는 주요국 중앙은행들 해서 뭐 이런저런 사진도 나왔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와 포퓰리즘 득세가 맞물리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정치권이 이른바 돈을 찍어 경기를 부양하려는 심산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침해하는 상황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중앙은행에 관해서 나오고 또 이거하고 가만히 잘 오버랩해서 잘 보세요. 글로벌 경기도나 조짐의 세계 중앙은행들 독립성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는 또 연준 강도 높게 비난,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우려 표명. 근데 중앙은행 독립성 관련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제대로 일을 했다면 주식시장은 1만 포인트 상승했을 것. 예. 그리고 드라기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독립이 걱정되는데 특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권이 걱정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긴축 정책은 살인자였어. 정반대로 했어야 하는데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FED에 많이 힘이 실렸던 거를 지금 아마 앞으로는 더 빠질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중앙은행들이 힘이 지금보다는 발권력에 대해서 빠져요. 그러니까 발권력에 대해서 힘이 빠지게 만든다는 얘기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정치 세력은 결국엔 한국 같은 경우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겠죠.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ECB도 마찬가지야. 근데 보면은 미국은 아마 전면에 나서가지고 본인들이 먼저 치고 나갈 거예요. FED. 야, 너네 때문에 경기 안 좋잖아. 금리 내려. 그리고 올해 끝나기 전에 양적 완화 다시 해. 근데 뭐 그러잖아요. 파월 의장은 그래. 금리 우리 그거 인상해야 된다고. 아니면 동결해야 된다고. 아니면 양적 완화 못 한다고. 근데 지금 딱 그 단서를 붙이잖아요. 자기도 선거에 나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선을 해야 되고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전 세계 경제도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양적 완화 다시 하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것 같으세요? 이번에 FED에 압력을 줘서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다시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파급력이 결국 FED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존속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힘을 빼는 작업을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한테 넣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ECB 그리고 일본도 아베노믹스를 마지막으로 아마 할 거예요. 예, 한국은행도 뭐 이런저런 뭐 그러면서 뭐 리디노미네이션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하면서 그러니까 화폐 교육을 한다네 하면서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겠죠. 또 다른 형태의 것을. 근데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보유해서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차세대 통화로 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게 계좌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면은 흔들린다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중앙은행들이 정치권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던 게 결국 떨어지면은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끼리 결국에는 같이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일이 흘러서. 그러다 보면 단일 통화가 지금 나온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10년을 두고 20년을 두고 그쪽 체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야, 단일 통화 되면 그 위에 가장 위에 쓰는 거는 리플이 될 거야.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 될 거야. 아니면 자기가 산 코인이 될 거래.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뭐 믿고 안 믿고의 차이긴 한데 어쨌건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 무역 공세에서 이번엔 일본 겨냥. 그래서 16일에 워싱턴서 무역 협상 개시했다. 그래서 이번에 무역 협상을 개시하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자동차를 팔아먹는 게 되게 많아. 그리고 도요타라는 마크를 세계 다른 나라 가서 일을 많이 해보시거나 관광을 많이 다녀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일본 차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많이 사고 판매량도 도요타나 뭐 혼다나 그러니까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폭스바겐이 엄청나게 뜨기 전까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는 팬심이 되게 두터워요. 미국 사람들도. 오히려 지네들 차보다. 왜냐면 고장이 안 나거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거기다가 식품에 관해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근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환율을 건드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아베 총리한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야. 그래서 일본은 보면은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일본이 중국과 검역 협정 합의 그리고 중국이 일본 대표단이 1대1로 포럼 참석한다
라고 발표를 4월 15일 날 오전 10시 8분에 했어요.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 합의, 중화해의 의식, 중기업의 공평해야.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한 오는 26일에서 2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포럼에 일본 대표단이 참석하기로 했다. 제가 어저께 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의 목을 조르면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중국한테 손을 내밀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1대1로 이번에 26일에 27일날 1대1로 포럼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엔 뭘 뜻하냐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그리는 여러 가지 페이먼트 시스템 동아시아에 재편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해저 터널을 이용해서 한반도하고 연결하고 한반도에서 다시 움직이는 열차가 됐든 뭐 항공편이 됐든 그게 1대1로의 시작점이 사실은 한반도잖아요. 근데 그거랑 사실 맥락을 같이 해서 일본도 참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전체적인 게 그림이 퍼즐이 하나 둘씩 맞춰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1대1로를 완성시켜서 뭐 전 세계 패권을 잡는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라가르드 총재가 말씀하셨듯이 다자주의를 이제 표방해서 G7에서 G20 위주로 전체적인 어떤 패권의 흐름이 스프레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살짝 빠지고 있는 그림이다. 근데 어저께 그분이 이제 그 말 하시던데 제가 이게 살짝 돌려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올해 한 1년 정도만 중국이 주식이 상승할 거다라고 누가 뭐 암호화폐계에서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초반에는 그분 영상을 보면서 야, 이 사람 경제적으로 아는 거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예,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봤는데 미국에 관해서 주장하는 게 너무 논리가 안 서는 것도 있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게 하는 게 많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1년만 뭐 중국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어저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야, 이거는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제 영상도 보시고 다른 분들 영상도 보시면서 이 사람이 과연 주장하는 게 뭔가, 옛날서부터 주장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주장을 할까? 그리고 무슨 코인하고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그 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를 가만히 다 종합적으로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해. 뭐 FRB가 어쩌느니 하면서 뭐 리플이 뭐 어떻게 된다. 뭐 아니면 뭐 누구는 뭐 어떻게 돼서 뭐 경제하고 뭐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궁극적으로 저만 중국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얘기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영익 교수님 같은 그런 분 말고, 그러니까 암호화폐계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 두 축으로 아마 갈릴 거예요. 미국에 관해서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중국에 관해서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동아시아 아니면 신흥국 세력이 우세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중간에 말 바꾸는 사람이 누군지 가만히 앞으로도 관찰을 해보세요. 저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말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접으면 접었지. 왜냐면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라도 이런 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댓글도 뭐 다시는 거 보면은 저는 솔직히 저한테 야, 댓글 다는 거 이제 힘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뭐 제가 뭐 어디를 가겠어요. 아니면 뭐 그렇다고 일을 해요. 뭐 시간은 남아돌지. 이런 거 끝나면은 잠깐 헬스장 갔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하루 종일 노는데 그냥 댓글 보면서 댓글 하나하나 제가 틈틈이 댓글 다는 것도 저한테는 하나의 그것도 재미예요. 예. 저한테 이제 시청해주시는 분들, 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암호화폐만 오르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죠. 끝에 결국에는 미중 패권도 중요해요. 뭐 주장이 다 각자 틀리긴 하지만 어쨌건 이번에 좀 잡설이 길긴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금값하고 은값이에요. 마찬가지로 플래티늄 나와있고, 자 금값 1289불, 은값 15달러 10센트.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침에 새벽에 캡처한 건데 이것도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진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ETF까지 만약에 승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금값이 오른다? 폭등한다? 그러면 금 사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 뉴스 중에
뭐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하면서 재미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연결고리가 안 맞는 것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영상을 꾸준하게 계속 보시면 이게 연결되는 맥락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퍼즐이 딱 톱니바퀴 같이 맞아지는 게. 그래서 어쨌건 오늘 한 편만 보고 판가름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저란 사람을 지켜보시면 아마 결론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시세 상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폭락을 안 한다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비트 개수가 줄으셨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줄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술 드시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햇살도 좋은데 산책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면 제가 보기에 오히려 더 건설적이고 낫지 않을까.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